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단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거래일 반등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떤 흐름 가져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일 사우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담당자들이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많이 담았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주가는 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명을 변경하고 양극재 등 미래 소재 산업에 집중하는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으면서 전거래일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두산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내 협동로봇 1위 기업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IPO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두산의 주가가 전거래일 급등했습니다. 밑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인터넷 은행들을 대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은 외국인들이 담았지만 소폭 하락했네요. 밑으로는 하이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담았지만 전거래일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KB금융을 많이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주들을 관련한 공공재 발언에 주가가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KB금융 쪽으로는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담았는데 소폭 최근 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밑으로는 하나생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험 관련주들이 새로 적용된 회계 제도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주가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밑으로는 금유석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양회 기대감에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오른 금호석유로는 최근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도 강세로 마감했네요. 밑으로는 의류 관련주 FN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FNF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있지만 최근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갤럭시 S23과 AI 반도체 기대감이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는 전거래일 개인이 많이 담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리튬 관련주 포스코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방산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다시 한번 차익 실험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밑으로는 저점을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KT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거래일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고요. 외국인과는 반대로 네이버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밑으로 셀트리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항암 바이러스 기업 진메디신과 손잡고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는 셀트리온 쪽으로는 전거래일 주가가 2%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협동로봇 1위 기업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두산의 주가가 장중에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로봇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티스 그리고 밑으로는 로보티즈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전거래일 외국인들이 담은 가운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전거래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LNF,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에코프로는 최근 주가 잠시 쉬어가나 싶더니 전거래일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SM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공개 매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죠. SM 경영권 분쟁 이후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거래 외국인들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2차전지 관련주 LNF를 많이 담았고요. 협동로봇 기업 뮤로메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밑으로는 인텔리안 테크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 인텔리안 테크는 전거래 스페이스 X발 우주 항공주들의 움직임에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성장 4.0의 디스플레이 지원 법안 기대감에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 쪽으로도 최근 주가 견조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 담으면서 전거래일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도 정부 지원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 루닛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기관 쪽에서 루닛을 많이 담았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그동안 강했던 AI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가장 먼저 AI 관련 기업 코스닥 테크놀로지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나노신소재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강했던 매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여기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과는 달리 SM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고점 부근에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밑으로는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그리고 넥슨 게임즈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전거래일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성장 관련주 그중에서도 게임주 관련 쪽으로 기관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 X가 국내 세아그룹과 특수 합금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위성통신과 우주항공 섹터들이 전거래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인텔리안 테크의 주가도 전거래일 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와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쉘셔그 등이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